어딘가 차지했고 다 이렇게 묶여 있어.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 그 전통이라는 것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에 있었던 건축.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건축을 뭘로 배웠느냐면 서양 건축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서양 건축으로 건축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파르테논 신전다. 그래서 고상하고 백색의 숭고함 뭐 이런 거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배워왔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콜루비제 이후에 이제 그 모더니즘이 막 이렇게 그 극성을 떨던 시대에 그 모더니즘을 이제 건축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걔네들 그 건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 여기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단계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열심히 내봐야 뭐 우리 그 가수 중에 비가 미국 가서 공연했더니 멋있는 포스터였던가 저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넥스트 마이클 잭슨 그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김봉진 선생님과 박동진 선생님 말처럼 우리 것을 좀 더 쉬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건축을 하면서 남의 방법론으로 우리 걸 하려고 했었다라는 감성이 이제 생기고, 소생을 삼으려면 이 땅에 있었던 건축, 이 땅에서 행해졌던 그 건축의 방법론을 찾아서 그걸 내 스스로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각사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김동열이나 승리문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런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이 스승을 찾는다는 것,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귀결된 게, 나는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 정의를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한옥이,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거로서의 한옥을 찾는 이야기라는데, 그거는 좀 우리 전통으로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국의 건축을 한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중에 딱 어느 거 하나 잡아서 주거면 주거를 잡아가지고 요즘 현대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한국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거보다 조금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설계 교수로, 그러니까 설계를 전공하는 이제 교수로 지금 학교에 가 있지만, 전임 교수가 되면 이론 과목도 해야 된대. 이제 설계는 실기에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학교 이제 커리큘럼을 보니까 2학년 때 서양 건축사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3학년 때 근대 건축만 배우고 4학년 때 현대 건축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말미에 2학기쯤 가면 한국 건축사라는 거를 이제 양념으로 배우고, 그리고도 이제 졸업을 해요. 그래서 난 내 기억에 역사라는 거를 배울 때 국사를 먼저 배우고 세계사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사도 한국 건축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서양 건축사를 배워야 우리가 하는 건축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는 건축도 있다라고 배워야지. 아무리 세계의 흐름이 서양 건축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 전통을 보면서 저질러 왔었던 굉장한 이 실수들이, 소위 예를 들면 송인호 교수도 서양 건축보다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국 건축을 볼 때 서양 건축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서양 건축에 대한 안티테제로, 그러니까 대립항으로 놓고 그걸 보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도 그게 이렇게 이렇게 공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걸까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영국학자가 와서 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미국 학자가 와서 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심지어 일본인들이 한국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조차도 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거기는 걸러서 오는 그런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자기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거라는 거 비교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의 기준으로 우리 거를 본다? 그거는 그것도 굉장히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한국 건축사를 가리키면, 삼고시대부터도 고조선, 신라고도 백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조선으로 와서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그걸 배우잖아. 난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우리 전통 건축은 5,0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이 땅에 존재했었는데 스타일이라는 걸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스타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 열 몇 시간 하는 강의를, 그러니까 열 몇 번 하는 강의를 어떻게 나누느냐면, 그건 개념, 공간, 배치, 형태, 평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건축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한국 건축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처음에 한국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니들 한국 건축은 뭘로 짓지? 나무로 지어요. 왜 나무로 짓지? 아무도 대답을 못해. 왜 나무로 짓냐? 나무가 가슴에 손실지 가까이 보고 끝나지 아니요, 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돌이 많아. 화강석이라고 하는 돌이 굉장히 튼튼한 돌. 유럽의 돌들은 굉장히 이렇게 푹 부서간 라임스톤이라는 샌드스톤. 그거는 지어도 100번 맞으면 날아가지만 다 깨지지만, 우리나라 돌은 굉장히 좋은 돌, 화강석. 제일 단단한 돌이거든. 또 돌이 지천에 깔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 벽돌 같은 거는 이렇게 흙을 부어서 만든 거죠. 우리는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드는 민족이에요. 밥그릇을 이런 자기로 쓰던 민족인데, 벽돌 굽고 기와 굽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 없다고. 그런데도 돌도 안 쓰고 벽돌도 안 쓰고 굳이 나무로 썼어. 나무로 쓴 이유가 나무는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이 목수는 최고의 기술자잖아요. 그럼 벽돌은 아무나 쌓을 수는 있는 거지만, 돌도 그렇고, 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주제로 쓰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건축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 다시 한번 다 짚어보자. 왜 우리는 집을 이렇게 일본 같은 목조지만 일본은 이렇게 틀을 짜고 이렇게 채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 줄로만 늘어났을까? 우리 땅에 가장 적합한 건축 방법이에요. 집은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어진 채로 세워진 채로 유지되게 되죠. 오랜 시간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뭐 산이 몇 %라고 하더라? 70%인가 80%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평지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결국 집을 지으면 이렇게 산하고 평지가 만나는 거 언덕에다가 짓게 돼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땅은 경사져 있어. 경사져 있는 땅을 집을 지으려면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평지로 만드는 방법은 이쪽 높은 쪽을 깎아서 낮은 쪽을 메꿔요. 그러면 여기 축대가 생기고 평지가 만들어지고 뒤에도 축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구르도자는 포크레인 같은 게 중장국에 있을 때는 몰라도 옛날에 다 인력으로 사람 소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당연히 공력을 최소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요만한 땅이 필요하면 그 절반쯤에서 와서 여기 잘라서 요거 소리를 가지고 여기다 메꾼다. 그럼 평지가 만들어져. 그런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땅이 돼요. 한 땅은 맨 땅이고 한 땅은 성토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다가 이제 주춧돌을 넣고 이제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서 집을 지으면 이 집은 조금 있으면 꺾어져. 주저앉는다고 한쪽이 부동치마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벽돌로 쌓아서 짓는 집은 이렇게 그냥 그 한쪽이 내려앉으면 집이 자체가 이렇게 뻐그러져 버린다고 이렇게 완전히 같이 쓰러지든가 아니면 그 부분 잘라져서 넘어져 버리든가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돼 버리거든. 근데 이 목조는 나무는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야. 그죠? 부재와 부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야. 얘가 주저앉아도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 조금 무너져서 문이 잘 안 닫힌다든지 그러면 주저앉았구나 그래서 고인문도 돼. 유지 보수가 되는데 벽돌은 와르르 해버리고 나면 그만이고 쌓는 방법. 그러니까 이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법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목조로 썼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구식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서양에서 조적으로 계속 집을 짓다가 가구식으로 바뀌는 게 언제냐면 철근 콘크리트가 발견되면서 그래서 라멘조라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벽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꼬르비제는 군대 건축 5원칙이라는 게 알고 보면 아주 웃기는 게 한국 건축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피로티 집 그러니까 그 옥상 정원만 없고 다 있어. 옆으로 긴창도 있고 자유로운 평면도 있고 다 있어. 한국 건축에는. 그걸 걔네들한테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옛날에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벽 두께가 없어져 버려도 되는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적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벽돌이나 돌을 쓰지 않고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엮어서 틀을 짜서 만드는 집을 지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조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땅에 짓는 거는 대감님이나 그 양동마을 같은 데 가봐요. 높은 사람이 제일 위에 살아. 제일 불편한 곳에 다 내려다 봐야 되니까 그런 못하겠지만 하여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형 조건은 불리해진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건축은 결국은 그래서 나는 건축은 땅에 의지하는 작업인데